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코로나로 참 우울한 와중에 여전히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아들의 군대 미복귀 문제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기승전결인지 아니면은 발단, 전개, 절정, 파국, 결말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절정에서 이제 4단계 파국 결말로 지금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서 그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보좌관이 군 부대의 담당 대위에게 전화를 건 사실 그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시끄러웠었는데, 오후에는 바로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 변호사들이 입장문을 냅니다. 그 입장문 내용은 한마디로 아들이 2017년 6월에 무릎 수술 때문에 병가를 냈고, 그리고 그 병가를 한 차례 연장했고, 그 다음에 개인 휴가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 어떤 하자도 없었다, 적법한 절차였으며 타령도 아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군복무를 했던 당직 사병의 주장, 즉 추미애 장관 아들이 황제 휴가를 얻었고 실질적으로 타령을 한 것이며, 타령한 상황에서 이거를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해 준 것이다 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그런 입장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일련의 상황을 제가 딱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틈엔가 이런 쟁점이 나오면 다시 편이 갈라지면서 사실이 맞고 틀림 이걸 따지질 않고 내 편인가 네 편인가를 따져가고 이렇게 편가리를 하는데,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그 거짓말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 팩트 체크를 먼저 하자면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 2017년이었으니까 그 보좌관이 카투사의 담당 대위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다. 그 대위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위가 거짓말을 한다면 모를까. 근데 대위만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의 상관인 당시 중령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콜백도 해줬다. 즉 전화가 왔는데 나는 추미애가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당시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여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보좌관이 나는 추미애가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의원 측의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신원식 의원의 보좌관이 그 B 중령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뭐 그게 추미애가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화를 하면서 나는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녹취록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여성 보좌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녹취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위가 자기 전화 받았고 콜백도 해줬다, 또 중령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의 딱 잡아떼듯이
그런 발언이 방송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전화를 합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직접 한 반박이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실제로 보좌관이 보좌관이라 그러면서 대위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거짓말한 게 맞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동부지검에서도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신원식 의원 측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그 대위가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이라면서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 거짓말을 했는지 좀 이상한 것이,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입장문을 보면 아주 억울해서 펄펄 뛰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릎 수술을 받아서 너무 아파서 한번 연장을 하고 또 실제로 연장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개인 휴가로 허락까지 받았고 합법적인데 굳이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거를 그렇게 숨기는지, 그건 좀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은 당직 사병이 거짓말을 했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의 증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2017년 6월에 아마 6월 23일로 두 차례의 병가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 한 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출타 장부를 보니 복귀자 서명란에 서명도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서씨, 즉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서모 씨인데 전화를 해서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딨냐 그랬더니 집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서울이다. 그래서 부대는 의정부에 있으니 빨리 택시라도 타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자기도 야단을 맞을까봐 따로 보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상급자인 대위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네가 당직병이 맞냐 확인을 하면서 서아무개 미복귀를 추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거를 휴가로 내가 처리했으니 너도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보고를 올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직 사병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엄마가 당대표면 휴가 미복귀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이게 다 거짓말이다. 자기는 이미 23일 병가가 끝나는 날 개인 휴가까지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23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의 개인 휴가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휴가이기 때문에 타령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또 절차상 문제없이 휴가를 23일 동안 받아낸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대위한테 전화를 건 것이라면 왜 그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국회의 그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사적인 일에 보좌관이 뭐하러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발끈하던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직 사병의 주장에 따르면 제3의 대위가 또 있습니다. 그 대위는 상급 부대의 대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분도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대위가 와가지고선 휴가 처리했으니까 너는 휴가 보고해서 올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병가를 연장하는데 그 병가 연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라고 합니다. 명령지도 없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뭐 절차상의 하자는 아닌데 행정적으로 약간의 에러가 있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가 구멍가게도 아닌데, 아니 나라 지킨다고 무기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런 자료 자체가 이렇게 세밀하고 정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지,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나라를 지킨 영웅이라고 오래간만에 한마디를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기 전에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또 오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갖고 제가 정말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수술을 1차 병가 중에 받고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서 8월 9일에 확인을 했답니다. 삼성병원에서. 그런데 수사 시작한 지 거의 8개월 넘어서 이제 와가지고 삼성병원 자료를 확인했다는 검찰도 좀 석연치가 않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변호인들의 입장문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당당한데 그 입장문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그 성격을 대한민국 국민들 5,100만 국민 중에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검찰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독설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왜 참았을까? 참은 것에 대한 이유가 해명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직 사병이 몽땅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젊은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그 아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2017년 6월은요 대통령 선거 직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집권당의 당대표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아마 필부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럼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력자의 아들을 지금 왕따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괴롭히기 위해서? 거짓말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속도를 내서 빨리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뭉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딸들만 있는 엄마가 돼가지고 사실 요 군대 문제를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또 솔직히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보통 이렇게 군인이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수술은 밖에서 하더라도 치료는 국군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신원식 의원은 군인이 58일 복무기간 전체를 따질 때 58일간 휴가를 갖는 것은 황제 휴가다. 그분은 군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군대 복무를 하면서 보통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휴가를 받는지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초점은 뭐냐면요, 다시 2017년 6월로 돌아가서 과연 개인 휴가를 6월 23일 전에 받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일 전에 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규명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보좌관이 대위에게 전화한 것을 굳고 숨기려 했는가, 심지어는 동부지검까지, 그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책상을 내리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날리던 여러 가지 그 강한 멘트, 내 명을 거역해서
그런 서슬 시퍼런 추상 같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과연 이렇게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허점을 보이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있고요. 만약에 여전히 당직 사병의 말이 맞는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아들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게 되고,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지를 엄청나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수사 빨리 하고 안 되면은 특검이라도 해야 될 상황으로 커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아들 무릎 수술 받고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로 커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당직 사병이 억하심정으로 또는 잘 몰라서, 상황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지, 진실은 어디엔가 있겠죠. 결국 추미애 장관의 명줄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요, 그 아들인 서모 씨가 지금 쥐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을 엄호한답시고 이런 말을 한 서른 의원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원래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으니 칭찬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의 이력을 위해서 군대를 갔으니 뭐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군대 가는 게 엄마 이력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소명감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면서 결국 집권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또 한 번 이 정권의 어떤 그 한심함, 그리고 이 의식의 어떤 저급함,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